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주제 설정을 하는 부분 이어서 저희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검색을 해서 내용을 확인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기재를 하고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서 헬로우 드림 월 수익 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검색에 노출이 되는 단어가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주제에도 검색어가 등록이 되어 있고 내용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중간중간 부분에 헬로우 드림이라는 검색어로 노출이 되고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글을 기재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 너무 이미지가 많고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홍보성 광고글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글을 한번 기재 한번 해볼게요. 글을 쓰실 때 주제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재하려는 글은 헬로우 드림에 대한 내용 글이기 때문에 헬로우 드림으로 주제를 설정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헬로우 드림이라는 회사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목적으로 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회사명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회사명은 처음에 들어가셔도 되고 중간에 들어가셔도 되고 마지막에 들어가셔도 되니까 편리하신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헬로우 드림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써볼게요. 글을 쓰실 때는 가장 먼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내용을 처음, 중간, 끝 또는 마무리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제 설정을 하셨다고 하면 처음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말이 있고 회사 소개, 그리고 중간 부분은 회사 장점, 뭐 본인의 느낌, 설명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가입 연결, 이 부분은 링크가 되겠죠. 또는 본인 PR,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헬로우 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받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글을 보는 사람이 헬로우 드림이라는 회사를 광고를 접하고 검색을 했을 때 회원님 블로그를 확인을 했을 때 회사는 이런 회사이고 일은 이렇게 하는 거고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안내를 봤을 때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헬로우 드림 누구누구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말인과 동시에 본인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헬로우 드림 땡땡땡이다 나는, 그러면 이 검색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로우 드림 뿐만 아니라 헬로우 드림 땡땡땡 이런 검색으로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단어를 기재를 하시는 거고요.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리하신 대로 인사말을 기재를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뭐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이나 나이나 또는 저는 어디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다. 블로그라는 자체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정보나 소식이나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부분은 별명이나 애칭이 들어가시겠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관심이나 유도를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일과 중에 있었던 일을 편하신 대로 기재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인사말이 되시는 거지만 인사말을 기재를 했을 때 예, 보시면 회원님께서도 쉽게 편하게 글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시작하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가 테스트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장문으로 이제 세세한 내용을 다 기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이런 맥락으로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된다. 예,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회사 장점이나 본인의 느낌 설명을 기재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전혀 어려우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회사의 장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회사 홈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비전이나 이런 부분, 만약에 나는 이 내용이 참 마음에 든다, 이 내용을 내가 블로그에 등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 캡처 기능이 있잖아요. 캡처 기능으로 저희가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원하시는 내용만큼만 예, 이 부분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예,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셔가지고요, 저장을 하시고 다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미지를 등록할 위치가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진 메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탕화면 등록이 되었죠. 그리고 등록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을 차근차근 장점을 기재를 하시고 본인의 느낌, 나는 헬로우 드림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내용과 글을 기재를 하시고 중간중간 부분에 이미지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시고 글을 써 나가시면 이미지도 여러 개가 등록이 되고 내용글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장문의 포스트 글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전에 글을 쓰시기 전에 이런 헬로우 드림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원님께서 글을 쓰실 때 내가 나의 포스트 글에 검색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단어가 몇 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금 3번이다 부족하다고 하면 중간중간 부분에 그 단어를 포함을 시키면 되세요. 단어를 포함시킬 때는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조금 전에 3개의 검색 키워드가 나왔지만 지금 4개가 나오는 거고요. 예,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 일단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 다음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